몇 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2개의 달걀을 삶아 먹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달걀은 단백질의 제왕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고 병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나는 웃으며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삶은 달걀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13g.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높지도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을 가진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30g 이상 들어있고 어떤 것은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처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특히 60세를 넘기면서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지며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10가지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 중 일부는 이미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음식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둘씩 내 식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 먹는 것들이 내 몸을 위한 것이었는지, 단백질의 양과 질을 다시 확인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보게 된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라고 하면 대부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무지방으로 걸러낸 그릭 요거트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100g당 약 13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삶은 달걀 2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걸러내는 과정에서 유당과 수분이 빠져나가 더 진하고 소화가 편한 형태로 남게 됩니다. 덕분에 유당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지방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 근육을 유지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g 이상의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자는 12주 동안 근육 손실 없이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이 요거트를 먹습니다. 베리 한 줌이나 아마씨 가루를 살짝 곁들이면 자연스럽고 맛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식품입니다.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달걀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콩의 진짜 힘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년층이 육류 대신 병아리콩을 섭취한 결과 시간이 지나며 근육 손실이 26%까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피로와 경련을 예방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병아리콩을 물에 불려 부드럽게 삶은 후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병아리콩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을 가진 식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퀴노아입니다. 나는 한때 퀴노아를 단순한 잡곡쯤으로 생각했지만
조금 더 알아보면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도 높지만 무엇보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그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유지에 바로 쓰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칼슘 흡수와 조직 재생, 콜라겐 형성에 기여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퀴노아를 매일 식단에 포함한 고령자가 단 8주 만에 하체 근력이 9%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퀴노아를 하루 정도 물에 불려 잡내를 제거한 뒤 밥 대신 먹기도 하고 채소와 함께 볶아 먹기도 합니다.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꾸준히 챙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음식은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고단백 식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 찬장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100g당 약 19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달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 안에 숨어있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철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고 산소 공급과 회복,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이 미네랄들은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몸이 잘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야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호박씨를 매일 섭취한 고령자들이 12주 만에 근육 염증 수치가 최대 3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호박씨를 팬에 살짝 볶아 요거트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습니다. 또 곱게 갈아서 씨앗 버터처럼 활용하면 간편하면서도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니 평소 지나쳤던 식품들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맛들이면 매일 찾게 되는 고소하고 든든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바로 템페입니다. 템페는 두유로 만든 두부와 달리 통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식품입니다. 이 발효 과정이 템페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포함하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단백질 품질 자체도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고 건강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년 동안 제지방 근육량을 18% 더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나는 템페를 얇게 썰어 팬에 살짝 구운 후 간장이나 사과 식초로 간을 해 먹습니다. 샌드위치에 넣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음식은 조금 특별한 초록빛 분말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긴 단백질의 힘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스피루리나는 100g당 약 29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그중 85% 이상이 체내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 들어 단백질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 성분인 피코시아닌이 들어있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염증 지표인 CRP를 32%나 낮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스피루리나를 억지로 가루째 먹기보다는 아침 스무디에 바나나, 시금치와 함께 넣거나 따뜻한 오트밀에 살짝 섞어 먹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피루리나처럼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식품을 경험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식물성 단백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탄하게 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100g당 약 35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뛰어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율마저도 근육 회복에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햄프시드는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쉬워 위가 약해진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으며 그중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관절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햄프시드를 따뜻한 채소 위에 뿌려 먹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습니다. 은은한 고소함 덕분에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며 한 숟가락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금 더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을 가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바로 세이탄입니다. 세이탄은 밀 단백질로 만들어진 고밀도 식물성 식품으로 100g당 약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만 놓고 보면 고기와 맞먹지만 포화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도 훨씬 편안합니다. 특히 세이탄은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분과 섬유질이 제거되어 단백질만 농축된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 덕분에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세이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일반 식단을 유지한 이들보다 제지방 근육량을 21% 더 잘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세이탄을 얇게 썰어 마늘과 올리브유로 살짝 구운 후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또는 간장에 살짝 재운 뒤 팬에 구워 식물성 바비큐처럼 활용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이탄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식단의 균형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즈, 그 중에서도 파르메산 치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지방이 많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파르메산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12개월 이상 천천히 숙성되면서 단백질이 이미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100g당 약 4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일반적인 육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로 인해 근육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파르메산 치즈에서 얻는 아미노산은 육류에서 얻는 것보다 약 30% 더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따뜻한 채소볶음이나 통곡물 오트밀 위에 파르메산을 가볍게 뿌려 먹습니다. 자연스러운 치즈의 향과 감칠맛이 식욕을 돋우고 무거운 느낌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가장 강력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바로 건조대구 분말입니다. 생선을 말려 수분을 제거한 이 분말은 100g당 약 63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달걀이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류신이 매우 풍부해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운동 없이도 매일 대구 분말을 섭취한 노년층이 단 10주 만에 제지방 근육량을 19% 늘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도 헬스장도 필요 없이 음식 하나만으로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나는 이 분말을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오트밀에 살짝 섞어 아침 식사로 즐깁니다. 씹는 힘이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무척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할 때는 반드시 소금이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 식품 등급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10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몸에 더 잘 흡수되고 근육 회복에 더욱 효과적인 10가지 음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식품이 가진 특별한 성분들, 예를 들어 라이신, 류신, 마그네슘, 피코시아닌 같은 성분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고 더 나아가 노화 자체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큰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한 조각,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어느 순간 분명히 달라졌다는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숨차고 잠깐 걷는 것도 힘들었다면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변화를 천천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약도 병원도 없이 단지 접시에 올리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음식 중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 식탁에 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매일 접시에 무엇을 올리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